빠바바바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는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학기 준비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 신학기 준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준비해야 할 것, 당연히 만들어야 할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반면에 교사가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노력이 헛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너무 쓸모 있는 것이어서 반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당연시 여기지는 않지만 요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1년 동안 반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다 하는 정말 간단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구비해 놓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1탄, 2탄으로 영상을 나눠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편지 쓰기 도움 카드입니다. 바로 편지를 쓰는데 도움을 주는 카드란 뜻이죠. 저기 뒤에 빨간 색깔의 어떤 통 보이나요? 네, 저희 반 우체통인데요. 네, 저희 반은 졸업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매주 금요일마다 저기에서 편지를 꺼내서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편지 쓰기 도움 카드가 너무너무 유용해요. 본인이 맡은 아이들이 글씨를 잘 못 쓰는 연령이면 사실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 4, 5세 반에는 준비해 놓으면 정말 선생님이 편하실 거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데 만 5세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아이들 글씨 잘 못 써요. 네, 그런데 이 편지 쓰기 도움 카드가 있으면 만약에 30명의 아이들이 다 와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중에서 몇 명의 아이만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께 편지 쓰기, 또 친구한테 편지 쓰기, 생일 편지 쓰기 카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른께 편지 쓰기 도움 카드, 글씨 거꾸로 나오죠. 아마 그럴 텐데. 자, 여기에는 어떤 글들이 적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밥을 골고루 잘 먹을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제부터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또 제가 오늘 안마해 드릴게요. 저에게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엄마는 너무 예뻐요. 아빠는 너무 멋있어요.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글들이. 자, 그리고 편지 쓰기 도움 카드 친구한테 쓰는 거는요.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나에게도 답장해줘. 힘내. 나 오늘 후회되는 일이 있었어. 이거는 사실 제가 후반에 추가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에 놀러와. 또 다른 친구 카드에는 또 뭐가 적혀 있을까요? 넌 어떤 음식 좋아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네가 오늘 들려준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우리 오늘 같이 논 거 너무 재밌었지? 이런 식 등등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2가지의 카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2가지의 카드가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글들은 조금씩 다르게 적어봤어요. 그래야 애들이 다양하게 접할 때니까요. 그 다음에 생일 편지 도움 카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생일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랄게. 내가 너에게 하트 선물 줄게. 나는 네가 좋아. 멋진 누구누구에게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하길 바래. 생일은 기쁜 일이 생길 거야. 너의 생일이 되어서 기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글씨를 읽지도 못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서 글을 선택해서 그거를 편지에 적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제가 본 결과요. 아이들이 언어 수준에 따라서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단계로 나눠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문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 적힌 글을 보고 따라 쓰는 단계예요. 이때는 아이들이 그냥 여기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따라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긴 했는데 그냥 아이들은 자기가 한 글자라도 어떤 문장이라는 걸 써서 그 친구의 이름을 써서 그냥 주는 거, 주고 받는 거, 그거에 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받는 그거에 더 의미를 두는 그런 단계가 제일 처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원하는 문장을 선택하는 단계예요. 애들이요, 글자를 모르더라도 편지 쓰기에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가 와요. 좀 기다리면 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걸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줘요. 나에게도 답장해줘라고 적혀 있네. 근데 제가 애를 보면 딱 알아요. 여기서 무슨 거를 찾아서 쓰고 싶어 한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아주 빠르게 넘겨요. 나에게도 답장해줘. 힘내. 오늘 나 후회되는 일이 있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애가 딱 멈춰요. 선생님 저 그거 쓸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줘요. 그러면 아이가 그 본인이 듣고 선택한 문장을 가지고 가서 쓰는 이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글자를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 아이들은요. 조금 이제 후반 되면 애들이 글자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중에서 나는 너 사랑해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걸 추측해요. 아이들이 그 문장을 보면서 이거는 는이라고 있는 거구나. 본인이 추측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추측해서 자기가 빠르게 다시 읽어보고 그 문장을 선택해서 적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글자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편지를 쓸 때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생각해서 적어야 하는 거야 하는 이런 접근을 조금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편지 쓰기에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이 카드를 제시를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단계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우리는 기다려주고 여유롭게 옆에서 지켜봐 준다면 아이들도 점점 편지 쓰기에 흥미를 갖고 선생님도 덜 지친 그런 과정을 겪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생일 편지 도움 카드예요. 바바바바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는요. 왜냐하면 만 4, 5세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생일 파티가 다가왔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씩 편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쓰거든요. 근데 이때는 평상시에 편지 쓰기에 관심이 없던 아이도 무조건 써야 돼요. 저는 꼭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러 오겠죠. 하지만 생일 편지 도움 카드가 있다면 아이들은 이거를 먼저 잡고 자리에 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골라서 쓰죠. 그러면 30명의 아이들이 물어보러 원래는 와야 하지만 이 생일 편지 도움 카드를 저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한 10세트 정도? 그러면 10명의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나머지 자기가 진짜 생각한 글자를 쓰고 싶은데 모르는 아이들만 저한테 종이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 도움 카드를 꼭꼭 준비해 두시라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해 드리면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생일 편지는 특별히 이 케이크를 위에 튀어나오게 붙였어요. 그러면 글자 몰라도 애들이 케이크 그림을 보고 이거는 생일 편지 이렇게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예전에 만들어서 색깔을 다 똑같은데 뽑았는데 선생님들이 뽑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일 편지 도움 카드는 노란색에 부모님이나 어른께 쓰는 거는 분홍색에 그리고 또 친구한테 쓰는 거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뽑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편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특색으로 할 교육의 게시판입니다. 여러분들 제 많은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특색 교육을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나도 특색 교육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특색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말 중요하고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그거 플러스 중요한 건 바로 환경 구성, 환경적인 요소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특색으로 하고 있는 거를 자꾸 시야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눈에 자꾸 밟히게 만든다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색 관련 게시판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이 명화를 특색으로 한다면 명화 게시판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종이를 특색으로 하고 싶다면 색종이 게시판 또는 색종이 작품 게시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또는 감정에 대해서 특색으로 한다면 다양한 표정이 있는 감정 게시판,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숲 교육도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숲을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 교실에 들어왔을 때는 숲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숲을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1년 동안 진행할 특색은 뭐지? 그거에서 아이들한테 계속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떤 유형의 게시판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을 꼭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빠밤!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큰 크기의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를 제가 만들었죠. 자, 이 바구니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놀이하면서 만든 것들 있죠. 그 만든 것들을 정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아이들 대부분 그거를 막 서랍장에다가 가방에다가 막 쑤셔 넣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에 다 넣도록 해요. 왜냐하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서랍장이 복도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랍장에 넣으러 가는 순간 복도로 아이들이 빠지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정리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복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교사가 없으면 더 다양한 재밌는 일들을 거기서 벌인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는 그 통제나 통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들 통솔이나 통제 자체가 굉장히 잘 돼요. 뭐 놀이중심에서는 복도에까지 열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복도도 많이 열어봤는데요. 초반에는 그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복도로 애들이 나가는 걸 좀 저는 막는 편이에요. 왜냐면 교실 안에서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을 자유롭게 밖에까지 나가도록 하면 교사 통제가 굉장히 초반에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 크기가 큰 건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서 교실 한켠에 또 넓은 곳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 놓고 집에 가는 시간이 있죠. 귀가 준비할 때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에 거 챙길 친구는 챙기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게 되고 절대 복도로 서랍장으로 가서 넣으려고 안 하고 그냥 정리 시간에 되면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에 만든 것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이들 통제나 통솔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교실 밖에 이제 서랍장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빠밤! 조각종이 함입니다. 글자 거꾸로 보이죠 지금은? 네. 어쨌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미니 사이즈의 바구니 안에는 그냥 자투리 종이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아이들이 모르는 글자가 생기면 아이들이 이 종이랑 연필을 갖고 저한테 와요. 그리고서는 선생님 사랑해 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 종이 갖고 온 거에 그냥 사랑해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실에 이런 조각종이 함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일 아닐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그냥 싫을 때도 없이 와서 글자를 물어보는데 이때 이런 종이를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변에서 종이를 찾아 헤매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최악의 경우는 아이가 직접 써야 하는 칸에 선생님이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최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거는 아이한테 글자 노출에 두 번의 기회를 앗아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가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에 사랑해라고 적어주면 아이들은 이거를 보는, 한 번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노출이 되는 1차적인, 그리고 2차는 아이가 이 사랑해라고 적힌 글자를 보면서 자기가 직접 적어보는 글자 경험 2차적인 것까지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아이가 적어야 하는 칸에 적어주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 네, 아이들이 제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종이와 연필을 갖고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이제 익숙해요. 모르는 글자 이렇게 탈랑탈랑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적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조각종이 함을 꼭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 저는 그래서 저기 우체통 옆에 많이 놔요. 왜냐면 편지 쓸 때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놓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가져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신학기에 준비해 두면 편한 것들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드리자면 편지 쓰기 도움 카드, 두 번째는 특색 교육 게시판,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 모르는 글자를 물어보는 조각조기 함,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야 저런 당연한 걸 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고 또는 이런 거를 준비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정말 힘든 교사 생활을 하게 될 선생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상을 올려보았어요. 오늘 제 영상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꿀템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신학기에 준비해두면 편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